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상은 정말로 텅텅 비어 있어요. 우주를 봐도 텅텅 비어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텅텅 비어 있는 작은 우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원자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큰 크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앞에 있는 무엇이라도 이 물체를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면 결국 우리는 원자라는 크기에 닿게 됩니다. 원자는 영어로는 아톰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톰의 첫 글자 A는 그럴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TOM은 자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단어 원자의 원래 뜻은 자를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자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자르다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그 크기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원자라고 할 수 있죠. 원자는 그럼 얼마나 작을까요? 이 물리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원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크기를 제가 기억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리카락을 하나를 뽑으세요. 그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 모습인데요. 머리카락의 두께 방향 있죠, 폭. 이 머리카락의 두께 쪽에 우리가 원자를 올리면 무려 100만 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면 진짜 가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만 개의 원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원자가 정말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원자를 과학자들이 알아낸 과정은 상당히 긴 역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물리학자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간 분들이 바로 화학자들입니다. 화학자들이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관계를 찾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수소 기체 2리터와 산소 기체 1리터를 반응시켰더니 수증기 기체 2리터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수소 기체 2리터와 산소 기체 1.3리터가 아니고요. 산소 기체 1리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분자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정수 비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화학자들이 찾아내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각각의 기체마다 그 안에 어떤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차 있고, 이 알갱이의 숫자의 비율이 바로 화학 반응에서 서로 다른 원소들이 만나서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알갱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화학자들이 아마도 하나 둘 셀 수 있는 알갱이 같은 입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원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물리학자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이 원자를 찾아낸 과정에서 가장 처음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톰슨이라는 물리학자예요. 톰슨은 사실 처음에 전자를 먼저 발견합니다. 자기장 안에 전자를 입사시키면 전자가 자기장 안에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요. 이 원운동의 반지름을 측정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물리학의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 그리고 전하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돼요. 자, 톰슨은 이렇게 전자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원자라는 어떤 그 입자 안에는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도 당연히 원자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톰슨이 생각해내게 됩니다. 톰슨이 이 이후에 제안한 이 모형을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불러요. 톰슨이 생각한 원자 모형은 식빵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건포도가 박혀 있잖아요. 건포도가 전자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먹는 빵 부분이 바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그 원자가 이런 톰슨이 생각한 방식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후에 러더포드라는 물리학자가 실험으로 보이게 돼요. 러더포드는 그래서 원자 안에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존재한다라는 걸 러더포드가
발견해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원자 모형에서 현재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원자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원자를 처음 생각한 건 저는 러더포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보어가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양을 조금 더 정교하게 제안하고요.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제 원자가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마치 이렇게 구름처럼 확률이 퍼져 있는 그런 형태로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러더포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원자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멀리 있는데요. 이 원자 핵의 크기와 원자 전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유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이 골프공의 크기라고 하면 전자는 한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것에 해당해요. 혹은 잠실 야구장에 야구공이 원자 핵이라면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서울시청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생각해보고 재밌다고 했던 비유가 있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뱅글뱅글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만약에 원자 핵이 태양의 크기라면 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도대체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셈인지 제가 간단한 비례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만약 원자 핵이 태양 크기라면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는 무려 명왕성의 10배 거리에 있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원자가 그 안이 얼마나 텅텅 비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양계 안에는 명왕성까지 가기 전에도 뭐 여러 가지 행성이 있잖아요.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그런데 원자 핵에서 출발한 일종의 상상의 우주선은 명왕성 거리 10배 갈 때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이처럼 멀어서 정말 원자는 텅텅 비어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원자 내부의 공간 안에도 암흑 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사실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진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전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전자 하나의 크기는 사실 물리학의 표준 이론에서는 전자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즉 전자의 크기는 0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태양에서 출발해서 명왕성 10배 거리 갔더니 거기에 크기가 없는 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하신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안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진공 펌프처럼 이 관을 연결해서 쭉 공기를 빼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기도 결국은 기체 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 안에는 아무런 기체 분자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진공이에요. 그런데 이 진공의 부분을 줄인다라는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 사실은 바깥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원자를 모든 방향에서 누르는 거예요. 큰 압력으로. 그 상상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약에 원자를 바깥에서 엄청난 힘과 압력으로 눌러서 찌그러뜨리면 결국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자들이 꽉 차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엄청난 압력으로 바깥에서 눌러요. 그러면 원자들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처음 발생하냐면 물질 안에 있는 원자핵을 뱅글뱅글 주변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게 돼요. 사실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양자역학의 원리로 발생하는 압력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백색 외성이거든요. 백색 외성은 핵 융합이 멈춘 다음에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밀려들면서 안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로 있는 게 백색 외성인데요. 백색 외성이 더 이상 줄지 않고 특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자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물리학에선 전자들 사이의 축퇴 압력, 축퇴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순수한 양자역학의 효과예요. 이렇게 전자들의 축퇴압이 중요해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원자를 찌그러뜨린다면 그 밀도가 엄청나게 커져요. 물의 100만 배 정도 밀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백석외성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는 원자를 더 눌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양성자와 만나서 중성자가 돼버립니다. 결국 전체 물질이 모두 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중성자별이죠. 중성자별은 무려 물의 밀도의 1000조배의 밀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도 궁금해하는 게 지구인 전체를 꽁꽁 뭉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약 100억 명 정도로 생각해 보고 인간 100억 명을 똘똘 뭉쳐서 백색외성 정도의 밀도까지 뭉치면 그러면 그 크기가 한 10m 정도 크기의 바위 정도 크기가 돼요. 근데 더 뭉쳐서 중성자별 정도의 밀도가 되게 하면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100억 명의 사람이 똘똘 뭉친 중성자별의 밀도를 갖게 되면 그 크기가 한 자갈 정도 크기입니다. 1cm 정도 크기예요. 물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뭉치면 블랙홀이 되겠죠. 근데 이건 상상이지 사실 사람들을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강하게 뭉칠 수 있는 사실 그런 힘이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텅텅 비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자 내부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우주를 봐도 우주도 정말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 인류가 외계로 보내는 우주선 중에 현재 가장 멀리 있는 게 보이저호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보이저호가 지금 속도로 날아가려면 최소한 5만 년, 10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별 사이도 정말 텅텅 비어 있는 허공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저는 이런 얘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우주를 봐도 텅텅 비어 있고 우리 몸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도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텅텅 비어 있는 커다란 우주와 텅텅 비어 있는 작은 우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원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